베트남이 우려하던 일에 결국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대표 철도 기업마저 그들을 버리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것인데요. 베트남은 한국을 배신한 대가로 경제성장의 마지막 불빛마저 꺼뜨리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철수 릴레이는 그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그때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역대급 위기에 처한 베트남은 고위공직자들까지 나와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며 황급히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여태까지 독식하고 있던 시장을 단번에 뒤집을 카드가 한국에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베트남과 손잡고 한국 기업들을 수렁에 몰아넣으려던 일본 기업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베트남의 외국계 대기업들이 서서히 베트남을 탈출하는 기이한 정황이 포착되어 한바탕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관련 업계에서는 베트남의 지나친 방역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한 해외 매체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가 베트남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베트남의 국민성이 업계와 고객의 요청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라며 진실을 털어놓았는데요. 일찌감치 그들의 국민성을 파악하고 떠나는 베트남을 상대로 기존의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나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산연구원이 지난 9일 발표한 제2의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주목하라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전 아세안 투자의 절반 이상인 50.7% 정도와 해외 직접 투자의 절반인 46.8% 정도가 베트남에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 이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환율 조사를 통해 베트남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위험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이라도 시켜주듯이 앞서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관찰 대상국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지만 이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대로 신뢰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지나치게 편중된 국내 기업의 투자들을 베트남 이외의 다른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태국, 필리핀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의 분석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손해를 감수하고서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에 수주했던 사업을 잇따라 접어가는 상황이 벌어져 베트남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 사업의 경우 베트남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이었던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표적인 인프라 건설 기업들이 수주를 포기했으며 심지어 해당 사업 수주를 포기한 우리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필리핀의 최초 고속철도 사업을 재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산업 중 하나로 꼽히는 전기차와 바이오 개발, 투자 및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방콕 포스트를 통해 한국이 올해 태국에서 외국인 투자 1위를 차지한 것으로도 밝혀진 바 있죠. 한국 기업들에게 쉬어빠진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베트남은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급히 일본의 수주 요청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일본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흐스대며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금액의 2배 정도를 제시하는 베트남으로선 전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란 국가는 본래 해안선을 따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에 베트남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불리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길이만 해도 무려 1800km나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두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의 제대로 된 육로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도나 일반 철도만을 이용하기엔 상태가 영 좋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일반 철도의 경우 34시간, 국도를 통해서는 무려 38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요. 베트남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국가에서 철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던 대한민국을 떠올렸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착각하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온갖 만행으로 진작 베트남 이외에 새로 투자할 국가를 찾고 있었던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도움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한 베트남은 온전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LG 등의 경제 성장 공신들을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무시했고 빈그룹과 같은 자국산 기업들을 엄청나게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싸구려 메이커는 1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던 빈그룹은 우습게도 국내 배터리 기술직들과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한국의 인재를 빼가려는 모양 빠지는 모습만 보여주다 퇴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보란 듯이 상황에 따라 일본과 중국으로 가며 이득을 취하는 신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외교 방식을 보였죠. 그런데도 막상 한국이 필요해지자 언제 한국을 배신했냐는 듯이 가만히서를 흘렸지만 한국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트남에게 있어 자신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전폭적인 투자는 청색 신호로 보였고 당연히 자신들의 고속철도 사업 역시 한국이 수주해 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대표 기업이 베트남의 고속철도 수주 포기를 발표함과 동시에 필리핀의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하자 베트남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DLENC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얼마 전 베트남의 고속철도 사업 포기를 선언하며 동시에 필리핀 정부와 약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남북철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스페인 건설사인 악시오나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공동 시공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총 공사 금액은 한화로 약 7,300억 원 규모이며 이 중 대림산업의 지분은 약 50%입니다. 대림은 현재 세계 최장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세계적 규모의 싱가포르 투아스 항만 공사를 수행하며 토목 인프라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필리핀 측에 이번 사업을 반기지 않을 리 없었죠. 심지어 대림산업 외에도 우리 건설사들이 필리핀 정부의 대규모 사업인 남북철도공사에서 잇따라 수주 소식을 전하며 필리핀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3,838억 원에 수주했고 포스코건설은 남북철도 차량기지를 3,500억 원에 수주한 상황입니다. 필리핀 관계자는 한국건설사는 국내외 다수 대형철도 공사에 풍부한 수행 경험과 높은 기술력 등을 강점으로 기술, 상업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만큼 기대가 크다고 기쁨을 표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될 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국가가 베트남 이외에도 하나 더 존재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당연히 한국이 베트남 고속철도를 수주하고 자신들이 필리핀 고속철도를 수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기존에는 필리핀의 토목과 인프라 부문,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굵직한 부분들을 일본이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반전으로 필리핀에서의 일본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말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유롭던 일본은 우리나라의 등장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여러 번 입증한 데다 가격도 일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필리핀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를 택할지는 그야말로 뻔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일본 산업을 침투해 시장을 가로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망연자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일본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고속철도 사업이 쫄딱 망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지금에서야 정신을 차린 베트남은 고위공직자들을 총동원해 한국에 날아와 한국과 베트남의 깊은 인연에 대해 설파하기까지 했는데요. 그 후 베트남에 다시 대규모의 한국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보도까지 현지에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고속성장을 보인 원인은 삼성, LG, SK 등 한국 기업들이 아무것도 없는 베트남에 진출하여 노력과 땀으로 그들에게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것도 큽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을 등돌리게 만들었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버린 후로부터 베트남 GDP 성장률은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한국을 뛰어넘겠다던 베트남은 2년 연속 역성장을 하며 암울한 현실을 맞이했고 전문가들조차도 베트남은 3년 연속으로 GDP가 반토막이 날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5년부터 6에서 7%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눈부신 경제 성장을 기록한 국가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홀대가 야기한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의리를 저버린 베트남을 뒤로하고 한국 기업들은 앞서 나온 바와 같이 토목 인프라 사업 분야의 기술적 차별화가 가능한 교량, 철도, 항만 등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굴, 자금 조달,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